잠시만요. 네, 천천히. 이렇게 앉으면 거슬리네? 어? 괜찮은 것 같아. 대표님도 물건 엄청 좋아하시죠? 아, 이게 받은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다 안 가지고 왔는데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완전. 이게 좀 없는 편이고요. 원래 집은 더? 진짜 뭐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나가기 싫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을 잘. 제 집순이여가지고 잘 안 나가니까. 뭐 해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저요? 그러니까 뭐 일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막 일을 괴롭게 생각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일하는 게 약간 노는 거? 라고 생각하고 근데 두 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일하죠 뭐. 일하고 뭐 잠깐 떠들고 쉬고 뭐 그런 식? 무슨 얘기 듣고 싶었냐면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 세 가지를 듣고 싶은데 네. 저 일단 근데 커피 좀 시킬게요. 아, 좋습니다, 들으면서 좋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지? 그런 것들? 네. 어떤 여학생이었지? 뭐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궁금하고 뭐 영화 어떤 점이 좋았지? 요번에 골라주신 것들 그 썰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계획 네. 그런 것들 궁금해요. 네. 시켰어요? 네. 지금 시켰어요. 근데 오려고 하니까 우리 팀 멤버 수영장 작업한 친구가 민 대표님은 옛날 얘기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인데요? 그러던데. 아, 어떤 일? 소속 얘기 말고는 괜찮아요. 저도 오늘 그 얘기는 별로 궁금하진 않습니다. 아니, 소속 얘기도 전 하면 신나게 할 수 있긴 한데 음. 뭐 굳이? 다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을 거니까. 저는 옛날 얘기 좋아해요. 근데 좋습니다. 이제 뭐 연예인 얘기 뭐 아. 이런 거는 이제 좀 골아프니까. 그렇고. 네. 그들의 입장이 또 있고 하니까. 그게 아니면 저는 뭐 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왜 아, 어떻게 무비랜드였어요? 앉아야지? 이렇게 앉아야 되나? 저는 이게 지금 편한데 네. 약간 한번 이렇게 자세 짜세를 한번 어떻게 앉아야 되지? 뭔가 근데 여기까지 잘려가지고 아, 네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네. 그럼 대표님은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느낌인데 내가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느낌이잖아요. 저요? 그렇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왜 무비랜드였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네. 되게 많은 티징을 올리셨잖아요. 최근에 네. 하고 뭔가 오랫동안 작업 안 하시다가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는데 아, 네. 그 시작에 왜 마이너리그로 오셨지? 아, 근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원래 그게 한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재작년. 우리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못했었던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언제 하지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막 피곤한 얘기는 이제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저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비랜드라는 이제 이 공간에서 그 하시는 어떤 행사 그리고 취지 이런 게 사실 저 설명을 안 들었었지만 너무 와닿고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엄청. 아이고 앞에 있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처음에 들었었을 때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꿈 같은 게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 같이 보는 그러니까 뭐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다 같이 듣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너무 재밌겠다라는 상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공간도 너무 예쁘고 취지도 너무 좋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고민도 없이 이거부터 너무 하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제일 저다운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원래 영화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완전 거의 그 영화 드라마만 보고 살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는 근데 어릴 때는, 저희 때는 지금 같은 유튜브가 있거나 뭐 케이블 TV가 있거나 뭐 OTT가 있거나 뭐 이런 시대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드라마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었었고, 물론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영화가 주는 엄청난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막 지금은 극장 사람들 잘 안 가고 뭐 이제 흔하게 넷플릭스 다 보고 이제 OTT를 너무 즐기지만, 저희 때는 극장에 가는 게 너무 큰 이벤트였고, 뭐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 세대는 극장이 막 데이트하는 곳, 혹은 되게 이제 가족들이랑 어떤 큰 이벤트가 있는 날 가는 곳, 너무 소중한 곳이었어요. 그냥 그 극장 티켓도 지금이랑 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크게 가격이 다르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만원대. 희한하게 그 음반과 그 극장 티켓이 가격이 이렇게 다른 거 물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만 안 오른 느낌? 너무 소중한데?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그 당시에 이게 싼 값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빅 이벤트가 있을 때 가는, 그리고 2시간 막 3시간 동안 한 곳에 집중해서 이제 뭔가를 보는 행위 자체도 되게 너무 설레이고 막 마음 먹고 가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요즘 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랑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장소고, 하여튼 설레이는 곳? 뭐 그런 의미였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영화 음악, 그리고 영화 배우, 그리고 영화, 그 스토리 그 자체에 엄청나게 매료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 영화 보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울렸어요? 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는 게, 뭐 저희 아빠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고 이제 제 동생들도 되게 좋아했고 뭐 그랬어서 그냥 약간 그런 걸 원래 좋아하는 내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뭐 이거를 근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저도 되게 어려운데, 내가 겪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세계, 그리고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풍경, 그리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뭐 저한테는 그냥 아무튼 그냥 영화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았어요. 그 어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저 정말 한 6, 7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네, 너무 기억이 나요. 막 7살 때였나? 막 그 라스트 콘서트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라밤바? 아니요, 라스트 콘서트.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 당시에 신파 영화인데 뭐 그런 걸 유선 방송 이런 거에서 막 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엄청 몰입해서 봤었었고, 근데 그 영화 줄거리가 사실 막 좋고 이런 기억보다는 어린데 음악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 라스트 콘서트를 음악했었던 그 음악가가 사실 되게 유명한 그 이탈리안 그 영화 음악가인데, 아마 그분이 스텔비오인가? 이름이 뭐 아무튼 네, 스텔비오 뭐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늙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치프리아노? 뭐 아무튼 뭐 옛날에는 기억을 너무 잘했는데 요새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음악가예요. 근데 그분이 뭐 유명하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고,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이제 그 당시에 영화 음악들 많이 하셨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그때 그런 음악이 너무 기억에 남았었어요. 음악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서 되게 음악이 좋은 영화다. 그리고 저 막 로미오와 줄리엣 그 아주 옛날 네네네. 올리비아 세가 나왔던 그 영화도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본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 해줬었던. 그러니까 그것도 뭐 7, 8살 때 본 거죠.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노출되는 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막 무슨 부모님이 저한테 영화를 봐라 막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근데 물론 부모님이 영화를 좋아하시지만 그 막 방으로 쫓아내는 분들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냥 보게 놔두는데 근데 이제 환경은 사실 똑같이 다 TV에 노출돼 있는 환경이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태생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영상과 그 되게 음악.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한 번도 막 직접 연주해보고 싶다거나 막 부르고 싶다 이런데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듣는 거 너무 좋아했고 음악 자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상과 음악에 되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냥 그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던 사람이라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해서 실제로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유형이고 저는 한 번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잘 즐기겠다? 네, 즐기고 싶다. 저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영상물이나 컨텐츠를 만들면서 되게 짤막한 것들에 뭐 어떤 디렉션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영화 감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게 너무 벅차요. 할 얘기가 너무 많고 할 게 연출의 어떤 구상이 너무 많고 막 이게 너무 많으니까 막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저는 짧은 거는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편 어떤 편린에 대한 그 묘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그 시간 내에 밀어넣는 게 2시간도 짧다. 약간 그렇다고 드라마는 너무 호흡이 길고 아무튼 저는 영화를 사람들은 다 2시간이 막 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시간도 굉장히 짧은 컨텐츠 그러니까 되게 짧지만 집약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대가 뭐 한 2시간 정도인 것 같다. 사람들의 집중력을 조금 발휘하면서 그래도 좀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영화의 매력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하거나 뭐 출연하거나 만들거나 막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실제로 너무 즐기는 사람으로 되게 좋아했다. 근데 그런 영감이 제가 일하는 거에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다 그런 거 흔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디서 영감을 받느냐.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와 음악 그런 되게 무심결에 봤던 어떤 책, 그러니까 영화, 음악, 책이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모든 걸 접하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딱 골방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이 골방이잖아요. 다들 그랬고 그때는 동네라는 게 있었고 그 이게 동네에 집들이 이게 저는 아파트에서 계속 안 살았어가지고 한 동네 또 한 동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동네 친구들끼리 막 모였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은 저만의 세상이 딱 영화, 음악, 책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한 5살 때부터 한 15살 때까지 집약적으로 한 10년간 봤었던 모든 컨텐츠가 저를 다 만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봤던 거는 물론 고등학교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대학교 때도 인상적인 게 많았지만 한 10년, 15년에 봤던 모든 게 저를 그냥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모든 자양분으로 뽑아서 다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때 형성된 자아로. 저희 영화 골라주세요 했을 때 네. 거의 5분 동안 한 30분 딱 나왔잖아요. 네. 그 시기에 보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렇게 영화를 골라달라 혹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 하는 게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하는 질문? 왜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그게 왜냐면은 그리고 최고의 영화라는 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각각의 어떤 특별함으로 각각의 소중함이 있는 그래서 제가 꽃 다발을 안 그리고 꽃 한 송이를 그렸잖아요.
그 한 송이 자체가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 작품 하나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영화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컨텐츠든 그래서 최고를 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각각의 이유로 최고의 이유가 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은 있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하나만 꼽아라. 어떻게 영화가 세상에 어려워.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꼽지? 그래서 인생 최애의 영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답을 못했어요. 나는 하나만 꼽을 수 없고 최고를 꼽을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여러 개를 꼽을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보다 제가 더 그 영화들의 애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뭐 예를 들면 제가 만들었던 어떤 컨텐츠를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독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컨텐츠를 너무 좋아하는 건 제3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나다? 근데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막 저한테 뭐가 이 중에 제일 베스트냐, 뭐 순위를 정할 수 있냐. 리스트 우선순위를. 네. 뭐 물론 그 안에서 순위가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할 만큼 너무 귀한 영화들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 같이 소개해 주실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더 아시겠지만 더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막 저작권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그 가능한 선에서 고른 영화들이고요. 되게 다행히 이전에 물론 이렇게 그 전에 고르셨던 분들이랑 겹치는 영화들이 좀 있어서 일부러 뺐죠. 네.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거 저 너무 좋아하는데 신우석 감독. 아유 뭐 공교롭게 겹쳐서 근데 또 했던 거는 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왜냐면은 그 블레이드 러너도 다 같이 보면은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 상영은 못하지만 블레이드 러너의 매력은 뭐예요? 다 같이 보면 좋은 이유? 저 블레이드 러너도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저는 일단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영화 전반에 흐르는 우울하지만 뭔가 되게 그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우울하지만은 않은 궁금증을 계속 자아낸 호기심을 계속 유발하는 특유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음악도 훌륭한데 거기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 그리고 캐릭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해리슨 포드의 그 연기나 어떤 캐릭터도 멋있지만 저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그 연기자는 그 쇼영이거든요. 그 악역 아니요, 여자. 여자. 네, 여자 배우. 거기 이제 해리슨 포드의 그 기계인간 상대역으로 나오는 그 안드로이드로 나오는 그 쇼영의 그 외모, 거기 캐릭터, 그리고 뭐 그녀의 거기서의 그 어떤 연기 스타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스타일링도 되게 좋고 그리고 거기 데릴 한나가 나와요. 그 제가 이번에 골랐던 스플래시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데 데릴 한나의 거기서 쇼영과 데릴 한나의 그 캐릭터가 완전 상반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둘 다 이제 안드로이드인데 데릴 한나는 완전 금발에 되게 그로테스크한 캐릭터로 나오고 쇼영은 흑발에 엄청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는 근데 원래 남자 배우보다 좀 여자 배우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여자들,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게 좋은데 특유의 그 둘의 상반된 딱 그 왜 주인공과 서브 여주의 뭐 어떤 그런 케미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뭐 케미는 없어요 전혀. 그런데 그냥 한 영화에 나오는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저 어렸을 때 너무 환상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전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둘 다. 되게 그 다른 아름다움이거든요. 되게 서늘한 게 베이스고 데릴 한나는 너무 세고 그 약간 무서운 아름다움이고 그 쇼영도 무섭지만 엄청 세련된 아름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릴 한나가 거기서 되게 아크로바틱한 포즈로 막 좀 이상한 어떤 그 연기를 하는
막 그 재주 넘는 그 씬이 있어요. 그 되게 기계적인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아름답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하지? 그러니까 되게 어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순간 지나가는 어떤 한 시퀀스인데 그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배역 중에 이제 안드로이드 중에 막 쫓기는 배역이 있어요. 조라라는 어떤 여자가 그 막 뭐 스트립 쇼인가 뭐 아무튼 그런 춤추는 배역인데 그 단역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안드로이드인 걸 걸려가지고 이제 막 쫓기다가 나중에 되게 드라마틱하게 유리창을 깨고 뭐 총에 맞나 해가지고 그 유리창을 깨면서 죽거든요. 거기서 되게 그 음산하게 죽어요. 되게 기괴하게. 그걸 이제 철들고 나서 무삭제본 보고. 상영했었을 때였는지 비디오로 봤었는지 아무튼 그 씬을 봤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런 어떤 연출의 묘미라는 게 그런 데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게 모든 씬들을 제가 감독이어도 뭐 제가 어쨌든 이제 다른 컨텐츠지만 감독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든 씬을 다 신경 쓰거든요. 지나가는 씬, 뭐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되는 어떤 모든 씬들을 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막 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씬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브릿지가 되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찰나의 씬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른 이 영화들의 어떤 특정 영화들, 그러니까 남과 연하 아니면은 수영장, 그 나쁜 교육 이런 영화들은 전부 그 브릿지 씬들이 어마어마한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모든 씬이 다 개선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서 그런 잠깐이지만 충격적인 씬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스토리가 너무나 이렇게 확 와닿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다 같이 극장에서 보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좋은 영화지만. 그리고 그거는 좀 비교적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또 집에서 요새는 프로젝터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과감히 포기한 게 이거는 조금 볼 수 있는 영화다. 였고 이제 제가 고른 영화들은 아주 희귀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그리고 의외로 잘 안 고를 수밖에 없는 영화들.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5편이 최종적으로 소개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어떤 영화들입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스플래시라는 영화는 이게 사실 약간 비무비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걸작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라기보다는 탐 행크스가 그 실제로 그게 처녀작은 아니지만 탐 행크스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영화거든요. 그 영화? 네,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한 영화고 그게 어느 정도 흥행됐냐면 제가 뭐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엄청나게 흥행해서 그 당시에 그 터치스톤이라는 그 레이블 있잖아요. 그 배급사였나? 그 디즈니에서 아마 만든 배급사였을 거예요. 서브 레이블로. 그 당시에 성인 영화로는 첫 포문을 여는 그 레이블이 터치스톤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흥행하는 걸로 디즈니가 성인 영화에 성공의 포문을 열거든요.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제 좋은 많은 영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히 흥행한 영화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막 수작으로 흥행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완전 흥행작 있죠. 그냥 되게 상업영화 같은. 상업영화. 완전히 철저한 상업영화인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언제 봤냐면 중학교 때 봤나? 비디오 가게에서 그 포스터가 되게 기괴해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포스터가 여자가 인어의 그 분장을 했는데 어떻게 인어 분장을 그 당시에 CG가 막 이게 잘 돼 있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촬영했을까? 그 관점으로 봤어요? 네, 그 포스터에 데릴 한나가 하반신이 이렇게 잉어 같은 그 인어로 그 포스터에 있는데 이게 기괴하고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웠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이거 분장했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영화지? 인어 기괴하다. 너무 그냥 저는 약간 켄타우로스나 인어 같은 그런 인간과 결합된 어떤 그 미지의 어떤 동물의 그런데 어렸을 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름다우니까. 그 켄타우로스도 왜 반인 반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아름다운 느낌? 저는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아름다운 거죠? 위는 인간인데 밑은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게 형상이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옛날 디즈니 클래식 만화들 이런 거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도대체 인어공주도 저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미지의 종족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근데 그 형상이 다들 항상 아름답게 표현되니까 그냥 제 어렸을 때 인상에는 그게 다 아름다운 종족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플래시 포스터로 호기심으로 저 꼭 봐야지. 근데 그때 그게 미성년자 관람물관가? 그래요? 그랬었던 그런가? 것 같아요. 오. 그 당시에. 중학생 이상 관람가? 아니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뭐 이런 거. 네. 그때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맞아요. 딱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어찌저찌 봤어요.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요? 되게 보다 끄셨다고. 아니 결국 끝까지 봤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영화예요. 어떤 포인트지? 그게 왜냐면 어설프고 촌스럽고 또 좀 과장돼 있잖아요. 네. 연기들이나 그런 그리고 것들이. 그 되게 조악한 연출이 있어요. 그 특히 후반부 클라이막스 가기 전에 그 되게 그 조악한 씬이 있어요. 클리셰처럼 나오는 네네네네. 막 그 박사가 인어 쫓아가고 네, 막 네, 이런 네. 너무 그때 보면서도 지겨웠거든요. 너무 막 보기가 싫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전반에 흐르는 남녀 주인공의 퓨어한 그 피겨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데릴 한나랑 탐행스가 제일 예쁠 때 찍은 영화고 그들의 너무 그 빛나는 청춘이 거기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영화는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작 막 명작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들도 각자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의 어떤 그 자기의 필모 안에서의 그 필연과 우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독이 처녀작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제작자들과의 케미 혹은 자기를 둘러싼 어떤 환경, 어떤 배우를 만드느냐 그리고 자기 심리 상태가 어땠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너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항상 좋은 영화만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만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좋은 영화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귀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좋은 영화로 가려고 하는 감독들이 어떤 자기의 좋은 영화의 꼴을 가기 위한 여정 있잖아요. 그 여정 중에 나오는 어떤 그 필름들도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었을 때 스플래시는 이 감독의 아마 거의 이 영화가 첫 영화는 아니지만 거의 초반 영화일 거예요. 론 하워드 감독일걸요. 저 중학교 때 분노의 영유 진짜 재밌게 봤는데 소방관들 나오는 한국에서도 히트하지 않았어요? 완전 히트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스플래시가 한국에서 히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디오 가게에서는 히트한 걸로 아는데 그때 어렸어가지고 이제 극장에서 흥행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론 하워드 감독이 나중에 찍은 영화들 보면 그 흥행작을 되게 잘 만드는 감독인데 분노의 영유가 아마 연출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재밌게 연출을 잘한. 근데 분노의 영유는 연출이 훌륭했지만 이 영화는 상업 영화지만 연출이 조악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왜냐면 신호비.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와 어떻게 그런 진지한 나중에 되게 진지한 영화들을 막 찍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이 어떻게 스플래시를 찍었지? 그 도대체 무슨 계기로 찍게 된 걸까? 그리고 뭐 흥행을 하기 위해서 대충 찍었을 수도 있죠.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걸 담아내려고 했던 어떤 노력이 저는 보여요. 진심이 보이거든요. 그 감독의 진심이나 그 당시를 타개하려고 했던 어떤 상황이나 그냥 순수함이 보여요. 그래서 그 영화는 본능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도 느꼈어요. 이거는 막 수작 명작 절대 아니다. 왜냐면 저 그런 거 좀 따지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엄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영화다 아닌 영화다. 이제 저 안에 그레이드가 막 있었어요. 근데 그 레벨에서도 하위였지만 아름다움과 그 기괴한 어떤 퓨어함, 순수함으로는 최고봉이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80년대를 풍미했던 어떤 그 음악 스타일이 있어요. 그 음악 약간 이게 로맨틱한 AOR 같은 어떤 그런 스타일들의 그냥 팝이 있는데 그런 촌스러운 팝이 주는 그 되게 또 나른한 어떤 좋은 정서가 있거든요. 그 음악조차도 사실은 막 수작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음악인데 저는 근데 그런 음악들이 귀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세상에 너무 꽉 차고 완벽한 것들로만 다 이루어져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비어있는 그리고 어설픈 매력이 사람들의 인생에 숨구멍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가 어렸었을 때 느꼈었던 너무 아름답고 막 이 영화의 백미는 뭐냐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과 같이 듣는 엔딩 씬이에요. 보통은 엔딩 씬이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나 I am love 같은 영화나 그러니까 몇 가지 어떤 영화들은 크레딧이 올라갈 때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와,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 씬에 나오는 음악과 스토리는 이 영화를 완벽하게 완성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슬프고 기쁜 그러니까 모든 그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는 끝날 때 우연히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의 그 스토리까지 이어지는 마무리를 보고 아, 이 감독은 진심이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리고 탐 행스나 데릴 한나도 이 영화를 되게 진심으로 찍었고 이 사람들 되게 즐겼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음악과 그 케미가 굉장히 절묘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백미는 엔딩 크레딧은 이고 그리고 둘이 탐 행스랑 이제 데릴 한나랑 처음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서 조우하는 첫 씬. 그 이제 홀딱벗고 나오는 그 씬. 그 씬이 무슨 야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되게 퓨어하잖아요. 하나도 안 야하거든요. 근데 그 둘이 잠시만요. 말씀을 못 끊겠어. 아, 제가 그리고 좀 이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말씀 들으면서. 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그 처녀작이 보통 좋다. 좀 공감했거든요. 네. 저 좀 다른 케이스인데 저 막 좋아하는 밴드들도 1집이 전 더 좋고 1집이 좋은 게 많죠. 근데 완성도로 보면은 막 후반으로 갈수록 더 짱짱하고 잘 그쵸.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느낌 네. 이해하시죠? 네,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처녀작이 뭐냐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꼭 맨 처음에 했다고 처녀작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정확하게 담은 건 자기만 알잖아요. 나만의 처녀작.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감독들은 제작자나 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이제 뭐 돈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찍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이제 처음 하는 어떤 컨텐츠를 저는 처녀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한 번만 비집고 들어갈게요. 대표님 처녀작은 뭐예요? 저는 사실 아직 없어요? 아니요. 뭐예요? 어떤 개념에서인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하고 싶었었던 걸 그래도 처음 시작한 건 뉴진스고, 그래도 이제 모든 프로덕션을 그렇게 꾸려서 시작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에 다 담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단계로 뭔가 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 로드맵이. 네, 있었었고, 그리고 대중들과의 교감도 중요했던 게 내가 갑자기 빨리 나간다고 그걸 대중들이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필요하고. 생각해서 그 호흡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뉴진스는 당연히 처녀작이 맞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개념에서의 처녀작을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걸 좀 나누는 이유가, 저는 이걸 한 카테고리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영역 그 테리토리가 조금 달라요. 그 SM 때와 뉴진스 때와 또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그 영역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또 처녀작을 만들 생각이다. 준비 중이다. 네. 그런 상황. 그 썰은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저 신기했던 게 아까 포스터 보고 이거 어떻게 구현했지? 라고도 말씀하시고 블레이드 러너 말씀하시면서도 그 단역 그 쫓기고 네. 그랬을 때 뭐 감독의 연출적인 어떤 그 포인트들 네. 그거는 보통 어릴 때 영화 좋아해도 네. 그 세계에 몰입을 하지. 이걸 약간 메타적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네. 제작했지? 약간 그 포인트가 조금 다르잖아요. 아, 근데 그게 저는 그 메타적 사고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이? 태생이. 예. 왜냐하면 항상 이게 영혼을 빼놓고 삼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황을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적 관점에서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 되고 싶어서 감독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메타적 인지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아, 저런 연출을 하다니.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말을 막 쓰고 이랬다라기보다 저걸 어떻게 구현했지? 그러니까 저거를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걸 네네네네. 생각했었던 사람 같아요, 저는. 메타적으로 어떤 성격이세요? 뭐 저는 약간 순진하고 투명하다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를.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막 이게 물론 전략적 사고와 계산을 때리는 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적 인간은 아니에요. 되게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전략적 사고는 늘 약간 중심이 선의와 대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불만도 많고 약간 화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항상 극과 극은 통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순수함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게 너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하기까지 이게 화도 되게 잘 나고, 특히 이제 어렸을 때는 더 다혈질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더요? 네,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다듬어진 거예요? 네, 다듬어진 거고. 아, 뭐 물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저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기자회견으로 막 먼저 보고 이랬으면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또 뭐 유퀴즈나 뭐 이런 걸로 먼저 보셨던 분들은 또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는 저는 어쨌든 좀 약간 대의를 품고 사는 스타일. 그러니까 일일비는 안 하는 느낌이고, 항상 저는 어쨌든 뭘 해도 당장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을 보고 내가 이제 그 부끄럽지 않은, 나 스스로 창피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언제 부끄러워요? 언제 부끄럽냐고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을 그래서 안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못 참고, 그래서 뭐 사실 전에 그런 사달이 나기도 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체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는다라고 하는데, 그 참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약간 그 당시에는 그거를 참는 게 비겁하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막
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저는 이거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얘기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월급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렵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런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당장 내 걸 뺏긴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리고 맞는 것 같은 말을 그리고 그 어떤 내 행위를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타입? 저는 스트레스를 그런 걸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걸 못하면 밤에 내가 뭐하러 사나? 이렇게 타협하고 비겁하게 살 거면 나는 인생을 왜 사나? 지금도? 네. 그러니까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멋은 그러니까 대의를 가지고 내 행위와 내 그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을 최대한 클린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멋이지 어디 나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노력 그런 거는 멋이 없죠. 그런 건 멋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카메라가 없어도 어디 뭐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싫은 소리 하고 오히려 약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낫다라는 치기 뭐 이런 것도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약간 타협과 뭐 그런 딜레마 안에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근데 난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막 이런 그러니까 뒤에서 꿍얼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하자. 약간 이런 게 저의 어떤 정직함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뭐 특이하다라고 누구는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그렇게 타고나가지고 뭐 연출을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연출이 안 되는 성격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즉흥적이어가지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 네, 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은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외우는 것만 딱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못 외울까를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왜 나는 못 외우지?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기억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랑 기억하는 건 전 아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기억이 난 거고 이제 좀 늙어서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제 이게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빡 이렇게 나지는 않지만 이제 뭐 그래도 뭐 남들보다는 그래도 잘 기억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어지는 거죠. 이게 성격, 뭐 성품 그리고 좋아하는 걸 바라보는 그 괴를 보는 어떤 시각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어진다라고 봐요. 저는. 이 영화를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400번의 굿다. 네. 소개해주면서 앙뚜안이 나갔다. 네, 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이 사회생활 얘기하는 거보다 일단 이 영화 어떤 영화고 왜 그 주인공이 나갔고 그거 썰 좀 한번 풀어주세요. 그냥 저는 프랑스 트리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냥 트리포 영화를 누가 안 좋아할 수 있을까? 보면 일단 재미가 있고 왜 400번의 구타 이런 너무 거창하니까 막 예술 영화 같아가지고 사람들 거부감도 있고 너무 아이코닉한 이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막 동물농장 이런 것처럼 사실 근데 그런 거 보면 다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다들 물론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거는 아름답지만 재미는 없어요. 이제 저 한 5번 끊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도 재밌는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트리포가 만드는 영화들은 대체로 저는 재밌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포인트가요? 연출을 잘해요.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연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지겹지 않게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에릭 로메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에릭 로메르의 연출은 좀 지겹거든요. 근데 그게 더 궁금해요. 연출 지겨운데 네. 그건 이제 작품의 큰 어떤 태가 지겹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좋아해요? 왜 좋냐면 그 사람이 그리려고 하는 스토리와 그 사람이 그리는 캐릭터와 그 사람이 그리는 풍광,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는 미술 있죠. 그러니까 뭐 미술 감독이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감독의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그 감독의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에릭 로메르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리고 남들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근데 그게 옛날 프랑스인데 동시대성이 저는 너무 느껴지거든요. 지금 똑같은 느낌? 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정신 이런 것들이랑 너무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되게 통쾌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그 너무 아름답고 그냥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보고 있으면은 지루함을, 솔직히 극장에서 보면 지루함을 좀 덜 느끼죠. 못 느끼죠. 왜냐면 스크린이 크니까 일단 압도적이고, 그리고 왜 그런 지루한 영화들이 주는 희한해서 계속 보게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로 가는 거야? 산으로 가네? 약간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늙으면, 나이 들면은 좀 그 끈기가 좀 없어지는데 어릴 때는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쭉 보게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오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기적인 어떤 스타일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또 웃기게도 그 스플래시는 자기적이에요. 자기적인데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적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미덕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에릭 로메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지루하지만 볼만하다. 볼만하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그 성류의 빛깔 같은 게 좀 지겹죠. 그 초반부는 초반부는 막 우와 홀릭돼서 막 보는데 이제 그 좀 같은 패턴이 조금 반복되면서, 그 박시영 실장님이 골라주신 거 별로 안 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 코야니스까지도 네. 저 박시영 실장님 엄청 좋아하고 저랑 성격 되게 비슷하시고, 너무 막 박시영 실장님이 저 어렸을 때 만났으면 나한테 청혼했을 거라고 막 그럴 일은 없었겠지 막 그랬을 거라고. 근데 할 만큼 저도 박시영 실장님 처음 뵙고 너무 나랑 비슷한 네. 류다. 꼴통 형 누나들 같아요. 엄청 어떤 면으로는 저보다 더 과격하시고 어떤 면으로 또 저보다 더 순수하시고 그냥 이렇게 결이 비슷한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되게 어려운 그런 영화들을 고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제 성격이 또 지루하고 지겨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 좋고, 근데 뭔가 특별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혹은 선입견이 있는 잘 모르는 것 중에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그런, 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살짝 문익점처럼 이롭게 하는 어떤 이제 나만 아는 건데 다 알면 너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약간 홍익인간 정신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태생적으로 좀 있어서 좋은 건 좀 나눠주고 싶다. 막 소개하고 싶고 네, 알려주고 싶고. 그럼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알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는 왜 홍더들의 감성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그것도 당연히 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심했고. 근데 크면서 저도 모르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눴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막 영화 얘기하면서 친구들한테 영화를, 내가 본 너무 좋은 영화를 구연 동화처럼 막 엄청 길게 애들이 또 좋아했고,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 좋은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유의미한지, 그래서 한번 보길 바라는. 또 얘기를 너무 잘하면요, 누군 실제로 보고, 야, 네 얘기가 더 재밌던데. 실제로 보니까 왜냐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미리 상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했는데 연출이 또 그게 안 되면
그 또 실망하는 게 또 그게 또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근데 저는 어쨌든 어떤 경험으로든 우리가 사는 삶에서 벗어난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접하는 건 항상 너무 매력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집순이인데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는 좀 귀찮고 조금 막 부담스럽고 이런데 그런 또 사람 궁금해.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근본적 탐구 정신이나 그런 궁금함은 너무 큰데 직접 경험하는 거는 조금 허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어렸을 때도 막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서 뭐 그런 기질들이 이제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400번의 구타 어렸을 때 보고 저 별로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보고는 이제 대표님이랑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님 뭘 좋아했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좀 느끼한 거 싫어하시나? 네. 그러니까 되게 건조하게 그냥 이거 상황만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몰입을 못했나 봐요. 그 감정을 잘 막 표출 안 시키니까 영화에서 그 앙처럼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아름다운데 건조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스플래시도 어찌 보면 느끼함이 있지만 이게 뭐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느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로맨틱 코미디 보면 느끼한 게 너무 저는 사실 러브 액츄얼 이런 거 못 보거든요. 막 난 같은 선상에 있는데 그게 스플래시랑.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봐서 어렸을 때 봤다면, 어린 친구들이 또 러브 액츄얼을 봤으면 또 그 좋았을 수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홀로 집에나 스플래시나 이런 영화들은 따뜻하고 좋아요. 그냥 이해합니다. 네, 나홀로 집에도 전 느끼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명작이라고 생각도 하고 근데 거기도 클리셰가 있잖아요. 막 그 도둑들이 막 스랩스틱 코미디하고 그 엄청 클리셰거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함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400번의 구타 같은 경우에는 연출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저 솔직히 지금도 엄청 센세이셔널한 영화죠. 연출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극을 끌어가는 그 극을 끌어가는 감독의 의도가 저는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을 끌어가는 감독의 어떤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 이거 스토리를 얘기할 거야? 예를 들면 그 의도 있죠. 의도. 그러니까 좀만 다정히 설명해 주세요. 의도. 이게 진짜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의 문법이라는 게 이제 생기잖아요. 이제 나는 뭘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이 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자기만의 문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액자식 구성으로 막 그걸 구성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로드무비식으로 이제 그걸 구성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간 순으로 그냥 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문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벨바그라고 불리웠던 이유가 이전의 고전적 영화의 어떤 문법에서 벗어난 제 멋대로 내 의식의 흐름대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내 의식이 잘 표현될 수 있으니까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독의 어떤 문법 의도, 그게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400번의 구타를 처음 이제 봤었을 때 충격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트리포의 그 작법이 부러웠던 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자기가 자기 의식의 흐름을 표현을 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네. 언제 보셨어요? 그 감각이 언제였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봤는데 그거 뭐 무슨 예술 영화 막 그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막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봤었거든요. 막 저 고등학교 때 막 이제 대학로에서 하는 뭐 어떤 그런 상영관들이 있었어요. 예술 영화를 해주는. 그때 되게 열심히 주마다 갔는데 기억이 안 나. 거기 어디였는지. 근데 아무튼 거기서 뭐 바톤 핑크도 보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봤는데 이제 코엔 형제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바톤 핑크 저희
지지난달인가? 그래서 제가 그 포스터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렸을 때 추억 때문인데. 근데 아무튼 이제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무튼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무슨 아트 시네마 같은 데서 봤어요. 왜냐면은 사람 별로 없고 이제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봤었을 때 충격이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데 명작을 만들어서 진짜 부럽다. 너무 잘한다. 그리고 저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은 영화였어요. 대표님의 취향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저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건 그런 조앙 질베르토나 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같은 여기 막 있던데. 네, 뭐 아스토로 질베르토 같은 그런 뮤지션들이 하는 어떤 음악이 그냥 너무 내 스타일이고 어렸을 때 그냥 들었어. 너무 좋다. 이거는 부인이 안 된다. 본능적으로 너무 좋다. 첫눈에 반한 잘생긴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내 스타일인데? 이런 것처럼 영화가 그 400번의 구타가 좀 그런 영화였어요. 약간 그냥 너무 멋있고 메시지도 너무 좋고 전달 방식도 너무 좋아. 근데 재밌어. 그리고 주인공이 심지어 나 같아. 모르겠어요. 그게 왜 나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같았어요. 그냥 외로운 애고 뭔가를 항상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막 구박받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항상 어떤 외부적 스트레스가 있고 그 상황에서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나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항상 있었고 근데 이제 엔딩 씬에서 뭔가 해방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방이고 누군가는 또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답답함으로 느낄 수도 있고 저는 해방으로 느꼈어요. 저는 엄청난 해방으로 느껴서 사실은 트리포가 나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그때 저 사람도 나 같은 답답함이 있었나 보다. 너무 그것도 동시대적,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동시대적인 동질감이 들어서 너무 갑자기 트리포가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 사람이랑 당장에 저 사람이 뭐 엄청 할아버지 막 90살 할아버지가 됐어도 당장에 나랑 만나서도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그냥 저한테는 엄청 멋있는 영화, 그냥 완벽한 영화. 저렇게 모든 작법을 무시하고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고 갑자기 동양 여자애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큰 감흥을 일으켜서 왜 누벨바그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조빔도 자기가 그 보사노바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뉴웨이브. 그러니까 이걸 뭐 내가 뉴웨이브만 골라서 막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 60년대 69년 뭐 65년이었는지 9년이었는지 그때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빌보드에도 막 차트 진입하고 재즈인데 그러니까 재즈에 약간 대중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했는데 그걸 너무 세련되게 가미한 거지. 그랬고 트리포도 사실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이 영화가 뭐 흥행작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들이 대체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더 지루한 영화들도 많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누벨바그였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마이너한 거에서 메이저로 올라오는 그 과도기에 있는 그 찰나를 공통적으로 모든 음악, 영화, 뭐 미술, 문화 모든 거에서 다 그 브릿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마이너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항상 경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게 왜 마이너했다가 경계로 올라오겠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뉴진스도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했었던 이전에 어떤 다 호평을 받았던 작업들 뭐 소녀시대든 엑소든 이제 다 그런 것들에 이제 저의 딱 그 포인트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일도 다들 뭐가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걸 채워주고 싶은 게 항상 저의 어떤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그냥 그런 직관이 같은 것. 있어요. 그냥 이거 하면 다들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가렵거든 지금. 근데 아무도 안 긁어주고 있어.
언제 긁어줄 거예요? 언제예요? 제일 가려울 때요. 제일 가릴 때?